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비즈니스 트렌드 두 번째 시간으로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틸리티 컴퓨팅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컴퓨팅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과 소개, 그리고 유틸리티 컴퓨팅에 대한 특징들, 그리고 유틸리티 컴퓨팅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주요 특징들과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이 어떤 서비스가 어떤 사용자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들, 그 다음에 성공 요소들인 어떤 뭐 SOA라든지 SLA, 그리고 다양한 개념들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틸리티 컴퓨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틸리티 컴퓨팅은 좀 화면에서 보시듯이 서비스 제공업체가 필요에 따라서 어떤 컴퓨터 리소스나 뭐 인프라의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어떤 정해진 요금이 아니고 어떤 사용자가 사용한 사용량에 대해서만 요금을 부과하고 사용자는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을 유틸리티 컴퓨팅이라고 합니다. 어떤 유틸리티 모델은 자원을 사용하는 측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어떤 사용자 입장에서도 지불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유틸리티 컴퓨팅의 특징입니다. 유틸리티 컴퓨팅을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평소에 이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전기라든지 수도 서비스와 같은 것을 IT에 적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IT 서비스를 사용한 만큼,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전기를 쓴 만큼, 수도를 쓴 만큼 매달 받는 공과금 어떤 사용량에 따라서 요금을 부과받고, 그다음 요금을 지불을 하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어떤 본인들이 과거에는 직접 모든 장비를 가지고 어떤 PC를 가지고 사용했는데, 앞으로는 유틸리티 컴퓨팅 모델의 서비스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일종의 어떤 컴퓨팅에 대한 것을 아웃소싱하고 내가 쓴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그런 형식을 유틸리티 컴퓨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유틸리티 컴퓨팅의 어떤 대상 영역은 어떤 뭐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을 주로 구축하는 큰 어떤 카테고리인 인프라스트럭처, 뭐 예를 들면 어떤 실제적인 물리적인 장비들을 얘기하는 거죠. PC라든지 어떤 서버, 그다음에 하드디스크, 뭐 네트워크 같은 그런 어떤 IT 기본 인프라 영역.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어플리케이션들, 뭐 예를 들어서 ERP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기업용 소프트웨어뿐만 아니고 어떤 여러 가지 개인들이 쓰는 그런 소프트웨어들도 어떤 유틸리티 컴퓨터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전 시간에 설명드렸던 어떤 SaaS, 소프트웨어 as a 서비스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 모델에서는 소프트웨어만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만큼 접속해서 사용한 만큼, 그리고 접속자 수라든지 아니면 뭐 시간이라든지 거래량이라든지 그것도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직접 구매해서 쓰는 게 아니고 어떤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하는 것이 바로 어플리케이션 또 유틸리티 컴퓨팅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설명을 드렸듯이 컴퓨터의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만큼만 요금을 지불하는 것이 유틸리티 컴퓨팅인데요. 일종의 우리가 뭐 종량제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IT에서 뭐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 같이 어떤 일종의 유틸리티 산업의 개념을 접목한 건데요. 과거에 한 1960년대부터 이런 개념이 나오고 어떤 언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실제로 어떤 뭐 IBM이나 뭐 휴렛 패커드, HP 같은 그런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을 하고 어떤 보급을 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런 유틸리티 컴퓨팅을 통해서 기업체에서는 뭐 필요 이상으로 장비를 구매하지 않아도 되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자원을 어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과거에는 없었던 뭐 여러 가지 과금 체계, 그러니까 사용한 만큼 비용을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과금 체계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장비나 또 그런 어떤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의 유틸리티 컴퓨팅을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도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동일한 장비지만은 다양한 고객들이 접속을 해서 어떤 가상으로 분리하는 기술들,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개발을 해야 되고, 또 고객들에게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이, 그다음 유틸리티 컴퓨팅이 어떤 신뢰 높은 서비스라는 것을 믿게끔 하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었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에 있어서 어떤 핵심적인 개념은, 또한 또 어떤 주된 특징은 뭐 사용자의 관점과 그리고 어떤 서비스 프로바이더, 그러니까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과 어떤 이런 유틸리티 컴퓨팅을 제공하는 사람의 관점에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사용자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클라우드 컴퓨터를 사용을 한다. 내가 어떤 구글에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뭐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어떤 식으로 이런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어떤 식으로 작업을 수행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PC를 가지고 있고 내가 모든 장비를 가지고 어떤 PC를 이용을 하고 컴퓨터를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컴퓨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이 컴퓨터의 어떤 장비의 어떤 성능이라든지 용량,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해도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해야 되지만,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클라우드 컴퓨팅을 서비스하는 쪽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에선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사용자는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접속이 가능한지, 그리고 내가 원할 때 데이터를 이용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그리고 사용자는 뭐 이렇게 어려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물리적인 어떤 시스템에 대한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거나 또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없습니다. 뭐 네트워크가 어떻게 구성이 돼야 되는지, 그리고 서버의 용량, 서버의 어떤 CPU의 뭐 성능은 어떻게 되고 데이터베이스의 용량은 어떻게 되고, 이런 부분에서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죠. 또한 내가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데 이용하는 어떤 서비스의 양이 증가한다고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가 서버를 증설을 해야 된다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추가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 관점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기나 가스 이런 수도 이런 거를 사용하듯이 설비를 증설을 하거나 또 어떤 새로운 인력을 그 회사에서 확충을 했다던가, 또 새로운 법규가 나와서 그런 어떤 법규를 준수를 해야 된다든지, 또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을 해서 서비스가 운영을 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에서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혀 관심 가질 필요 없고, 오직 관심은 서비스에 대한 품질,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연속성, 그리고 비용, 고지서의 요금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 부분에서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IT 시스템에 적용을 하면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인프라가 얼마나 증설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 없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되는지, 그리고 보안에 대한 패치가 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잘 쓰는 것, 그러니까 보안 사고 없이 높은 품질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그 부분에서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또 서비스와 웹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는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드렸듯이 일종의 제가 어떤 비용을 지불을 하고 받는 여러 가지 어떤 인력이 저에게 편의를 제공해주는 그런 것들을 모든 서비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의 작업 수행 방식에는 전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고요. 오직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서비스 품질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이런 어떤 서비스의 개념을 IT 접목한 것이 바로 웹 서비스인데요. 여러 가지 다른 기종의 정보 시스템을 통합 연계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서비스에 존재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도 꼭 자신의 것인 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을 웹 서비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크롬북이라고 구글에서 만든
어떤 OS도 없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소프트웨어 깔려 있지 않고 오직 어떤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만 설치되어 있는 크롬이 일종의 어떤 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그 웹 서비스를 위해서 최적화된 장비인데요. 데이터와 어떤 소프트웨어와 이런 것들을 하나도 설치하거나 어떤 크롬북에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에 접근을 해서 그 구글에서 제공하는 워드 프로세스, 문서 편집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엑셀과 같은 그런 스프레드시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웹 서비스라는 것은 본인의 어떤 단말기나 본인의 장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네트워크에 접속을 해서 내가 원하는 서비스, 그 소프트웨어 서비스, 예를 들면은 과거에는 내 PC에 파워포인트를 어떤 오피스 프로그램에 설치해서 파워포인트 이용했지만 이제는 내 PC가 아니고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가상의 클라우드 공간에 있는 소프트웨어를 호출을 해서 불러서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한번 전 시간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세일즈포스라는 글로벌 어떤 커스터머, 그러니까 고객 관리 매니지먼트 패키지를 고객 기업의 어떤 컴퓨터에 직접 설치하는 대신에 클라우드의 서버를 두고 고객이 사용료를 내고 어떤 CRM, 그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서비스 이용할 수 있는 업체가 세일즈포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기존의 어떤 소프트웨어 기업은 대부분 다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고 라이센스를 판매를 해서 어떤 수익을 거두는 그런 방식의 서비스 모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세일즈포스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회사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고객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서 마케팅이라든지 세일즈 전략을 세우는데 필요한 이 소프트웨어를 이런 웹 서비스를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본인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지 않고 접속을 해서 그 세일즈포스에서 운영하는 서버에 접속해서 본인의 어떤 필요한 부분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중소기업이라든지 작은 규모의 스타트업 같은 회사들은 비싼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해서 사용했던 그런 CRM의 주요 기능을 외부로 옮겨서 규모가 작은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도 CRM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CRM이라는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데도 일종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많은 비용을 통해서 과거에는 도입을 했던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이용을 할 수 있어서 어떤 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고객의 어떤 범주를 넓혔었죠. 그리고 그렇게 웹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을 해서 기업이 일률적으로 모든 똑같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필요하게 맞게 레이아웃도 바꿀 수 있고 본인이 특성에 맞게 어떤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세일즈포스는 이런 웹 서비스라는 모델을 통해서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모델을 통해서 모든 기업들이 합리적인 비용으로 CRM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틸리티 컴퓨팅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에게 필수적인 그런 특징들인 요소들을 한번 도식화한 것입니다. 지금 중간에서 보고 계시듯이 유틸리티 컴퓨팅은 SOA라는 것과 SLA라는 개념이 핵심적인 개념이고요. 그리고 보고 계신 그 큰 5가지 동그라미 안에 있는 것들이 유틸리티 컴퓨팅이 가져야 할, 그리고 유틸리티 컴퓨팅과 클라우드 컴퓨팅이 반드시 서비스 고객에게 제공을 해야 하는 그런 특징들을 도식화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부터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클라우드 컴퓨팅 그리고 유틸리티 컴퓨팅의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SOA라는 개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대규모의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을 할 때는 구축할 때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업무상에서 우리가 이제 일 처리에 해당하는 기능을 하나의 서비스로 이해해서 시스템 전체를 구축해가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회계 처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특정 기능을 하나의 서비스로 이해를 하고 이 서비스를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자, 이런 개념의 방법론인데요. 이 개념은
가트너라는 그런 어떤 업체에서 처음 1990년대에 소개한 개념이고요. 이게 어떤 시스템을 개발을 할 때 어떤 뭐 서비스를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특정 사용자들이 필요한 어떤 기능들을 하나하나를 서비스로 이해를 하고 구축을 하자. 그래서 또 이런 어떤 서비스들을 묶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개발을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SOA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전통적으로 뭐 프로그램 중심으로 설계를 하고 개발을 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이제는 재활용이 가능한 단위로 서비스를 설계하고 개발을 해서 어떤 서비스의 변경이 일어났을 때든지 뭐 업무 수행 절차의 변화 등을 어떤 통합하는 방식으로 좀 더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반영하는 어떤 그런 패러다임입니다. 근데 이 SOA라는 개념이 왜 필요하냐면은 기존의 기업에는 다양한 레거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거시 시스템이라는 것은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시스템이죠. 이런 시스템에 있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있는 기능들과 다른 시스템에 있는 기능들을 상호작용해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거나 연동하는 일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레거시 시스템에서 뭐 데이터를 가져온다든지 아니면 그 기능을 활용한다든지 웹을 통해서 이렇게 노출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여러 그 어떤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제공하던 어떤 특징들을 웹을 통해서 이렇게 서비스 단위로서 개발을 해서 웹을 통해서 연동을 시키면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그리고 뭐 IoT 같은 기술들하고도 접목하기 쉽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또 연동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SOA라는 그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는 이런 개념을 이용을 했을 때 어떤 유틸리티 컴퓨팅을 구현한다든지 클라우드 컴퓨팅을 구현을 할 수 있는데 또 핵심적인 개념이 바로 SOA라는 어떤 개념입니다. 두 번째는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SLA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한국말로는 뭐 서비스 수준 계약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네트워크 서비스 공급자 또는 클라우드 컴퓨팅 어떤 서비스 공급자와 고객 사이에 맺는 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측정 가능한 어떤 그런 용어들로 이렇게 계약을 맺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의 상세 내용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이 계약서에 예를 들어서 내가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에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거라는 것을 상세하게 다 기술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24시간 동안 끊임없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 만약에 제공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뭐 어떠한 배상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업체는 나는 너희들의 업체의 서비스를 뭐 예를 들어서 뭐 얼마만큼의 어떤 데이터베이스 용량을 이용을 하겠다든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너희는 뭐 3시간 내에 이 문제를 해결을 해줘야 된다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을 자세하게 어떤 이 SLA, 이 서비스 수준 계약 안에 기술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어떤 SLA가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유틸리티 컴퓨팅이 중요하냐면은 이런 여기에 담겨져 있는 모든 내용들이 모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온라인 쇼핑 사이트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을 하고 모든 인프라스트럭처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구글이라든지 MS의 어떤 IaaS 모델을 통해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용하겠다고 그렇게 했다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이런 큰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단 1초라든지 1분만이라도 마비된다면은 그 1분 사이에 어떤 사용자들이 본인들의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고 다른 사이트에 가서 구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만약에 뭐 30분이라든지 뭐 1시간 동안 만약에 사이트에서 서비스가 어떤 인프라스트럭처의 문제 때문에 서비스가 중단이 된다면은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확하게 몇 분이 서비스가 중단이 되는 것이 어떤 배상의 기준이 되는지 또는 장애가 발생했을 때 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서비스를 얼마만큼 빠르게 처리를 하는지 뭐 5분 만에 처리를 해줄 것인지 10분 만에 처리를 해줄 것인지 이런 어떤 상세한 어떤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어떤 SLA
어떤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하면은 첫 번째로는 뭐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형, 뭐 어떤 서버만을 호스팅을 제공을 하는 것인지, 한 데이터베이스까지 하는 것인지, 뭐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식으로 서로 간에 오류가 발생할 때 연락을 할지, 전화로 할지 아니면은 자동으로 메시지를 보낼지, 그리고 문제가 얼만큼 빠르게 해결될지, 뭐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하루 만에 문제를 해결해 줄지 아니면 뭐 5시간 만에 해결해 줄지, 그 다음에 원하는 서비스 수준만큼 어떤 서비스가 제공하지 못했을 때 어떤 보상을 받게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런 SLA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다음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유틸리티 컴퓨팅이 가져야 될 특징이자 반드시 어떤 제공을 해야 되는 어떤 특징인데요. 첫 번째는 바로 확장성과 탄력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지속적으로 설명드렸듯이 클라우드 컴퓨팅과 유틸리티 컴퓨팅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수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서 그 변화에 맞는 어떤 그런 IT 어떤 뭐 용량의 변화를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 어떤 유연하게 서비스를 변화하는 걸 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뭐 시스템이나 네트워크나 뭐 프로세스 등이 어떤 갑자기 뭐 단시간에 변화하거나 이럴 때도 그런 변화들을 대응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어떤 변화들을 잘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변화에 대해서 또 뭐 잉여나 부족 없이 IT 시스템 투자의 그런 부분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런 확장성과 탄력성은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과 유틸리티 컴퓨팅이 가져야 될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는 availability와 reliability입니다. availability라는 것은 바로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사용 가능성, 뭐 가용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지속적으로 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든지 내가 갑자기 뭐 원하는 그러니까 뭐 예측할 수 없는 시간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없이 언제든지 서비스가 제공 가능해야만 하는 비즈니스들이 많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뭐 온라인 쇼핑몰도 그렇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데이터를 조회하는 뭐 어떤 그런 어떤 뭐 구글이나 네이버와 같은 그런 어떤 인터넷 서치하는 프로그램도 그렇고요. IT 서비스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러한 어떤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성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가용성 부분은 클라우드 컴퓨팅과 유틸리티 컴퓨팅이 가져야 될 주요 특징 중에 하나고요. reliability라는 것은 신뢰성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신뢰도 있게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24시간 동안 항상 다운 없이 시스템이 뭐 다운 없이 계속 뭐 서버가 운영이 돼야 되는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일종의 신뢰성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떤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 때문에 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하거나 데이터가 손실됐을 때도 뭐 어떤 빠른 시간 내에 데이터가 복구되고 백업이 된 데이터들이 복구가 되는 뭐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신뢰성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뭐 availability와 reliability, 가용성과 신뢰성도 클라우드 컴퓨팅과 유틸리티 컴퓨팅이 가져야 될 주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은 어떤 관리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제 뭐 운용성의 부분입니다. 시스템이 언제든지 그 고객이 원하는 어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유지 보수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전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조직이 직접 시스템을 장비를 구입을 해서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고 유지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제가 그 조직이 어떤 인력을 고용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시켜서 유지 관리 보수를 하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나의 인력을 활용을 해서 언제든지 원할 때 뭐 유지 보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유틸리티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나의 회사나 나의 조직 내에 있는 IT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아웃소싱을 맡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나의 어떤 내가 소속된 조직의 인력이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그 사람을 통해서 관리를 하거나 유지 보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낮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유틸리티 컴퓨팅을 제공하는 서비스 프로바이더, 예를 들면 네이버나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그 고객들에게 언제든지 고객이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은 유지 보수가 되고 있고 관리가 되고 있다는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도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어떤 시스템이 다른 서비스와 제품들과 상호 호환되면서 운영될 수 있는지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내가 호스팅하고 있는 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여러 장비들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회사 내에서 애플에 있는 노트북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맥 OS에서 거기에서 사파리라는 어떤 그런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시스템 접근을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를 통해서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똑같은 어플리케이션을. 그런 경우에도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다른 어떤 디바이스나 OS나 그리고 브라우저 통해서도 접근을 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상호 호환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서비스를 제공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와 그런 유틸리티 컴퓨팅 업체는 이런 어떤 관리적인 측면, 그 다음에 상호 호환되는 측면에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성능과 어떤 최적화 부분에 있어서 클라우드 컴퓨팅 업체와 어떤 유틸리티 컴퓨팅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최상의 성능 그리고 최적화된 성능을 고객이 원하는 만큼, 그리고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그러니까 서비스가 처음에 논의된 만큼 내가 제공하기로,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받기로 얘기한 만큼 논의한 만큼 어떤 서비스가 퍼포먼스가 성능이 보장된다는 것을 신뢰도 있게 제공하고 그만큼 또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액세서빌리티와 포터빌리티. 그러니까 가능한 많은 사용자들이 내가 이용하기로 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를 어떤 제품이나 어떤 장치나 모든 서비스에 언제든지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구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포터블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이동 장비를 통해서라든지 모든 장비를 통해서라든지 항상 어디든지 이동을 하면서 모든 장비에서도 내가 이용하고 있는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나 유틸리티 서비스 어떤 서비스에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 어떤 성공적인 클라우드 컴퓨팅과 유틸리티 컴퓨팅 서비스 업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그런 어떤 특징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어떤 주요 개념 중에 하나인 유틸리티 컴퓨팅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았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과 유틸리티 컴퓨팅의 핵심 개념인 SOA 그리고 SLA에 대해서 배워보았고요. 그리고 액세시빌리티라든지 릴라이빌리티와 같은 그런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과 유틸리티 컴퓨팅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들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실제로 비즈니스 사례에서 어떻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을 하고 있고 어떤 글로벌 업체나 국내 업체들이 클라우드 컴퓨팅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실제 사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가지고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